네, 소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약자인 거 아시죠? 6개월만 지나면 25년 됐습니다. 올해 이런 퍼블릭한 장소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데이터 프로텍션, 개인정보 유출 통제를 솔루션, 기술적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만텍 분은 안 계시죠? 저희가 외산 제품, 대표적으로 에스타 제품과 20년 동안 경쟁하면서 외산 제품들을 약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고객사한테 들은 게 국내 회사들은 잘못하면 더 이상 기술 지원을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으니 그게 리스크다라는 말에서요. 저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회사가 되는 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등급을 무차익 경영으로 재무등급을 탄산하게 해놔서 상위 3% 이내의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0에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꾸준한 R&D 기술 지원은 안정적인 재무적 토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결과적으로 자료 유출, 민감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유출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USB 미디어로 복사하는 게 있고, 출력물에 의한 게 있고, 웹메일처럼, 지메일처럼 인터넷 전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자료를 담아서 나가는 디바이스 반출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바이스 반출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통제가 들어가니까 약간은 스코프이 좀 더 IT보다는 피지컬한 세큐리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오늘의 발표 내용은 일단 이 3가지 채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펑션, 기능 측면에 봤을 때는 자료 유출 방지, 민감정보 유출 방지는 기능적 측면에 봤을 때는 디스커버와 프리벤트와 모니터링인데요.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소만사가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들어가고 해외에서 좀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자료들 요즘에 다 영어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커버라는 게 민간 정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를 식별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 담당자랑 내기를 걸 때가 있는데요. 하나의 서버에서 주민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1000만 건이 나오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의 서버에서 1000만 건이 발견이 안 되면 보안 담당하시는 CIS, CPO가 이제 윈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내기를 걸어서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만일 서버에 민감한 정보, 주민번호를 비롯해서 이런 정보가 보관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면 하기를 했었겠죠. 근데 회사 내에서 모 통신사 같은 경우는 서버를 저희가 10,000대를 스캔했는데 모 금융사 같은 경우는 3,000대를 스캔하고 많은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 담당자별로 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식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디스커버가 어디에 정말로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를 식별해내는 작업인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죠. 그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행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을 행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디스커버란 말이 도대체 우리네 회사에 중요한 정보는 민감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 3년에서 5년을 정말 죽도록 해야만 1차적으로 클리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회사인 경우에 1000명 이상 되는 회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료가 나가기 전에 유출 통제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DLP의 기능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USB 출력물, 인터넷으로 파일 전송할 때 그런 것들을
주민번호가 5건 이상 포함됐으면 통제하고 복사나 전송이 안 돼도 막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모니터링 오디트인데요. 감사인데요. 사실 DLP의 핵심 기능의 기본의 중에 기본이 오디트라고 생각합니다. USB로 복사한 파일에 대해서 모두 원본을 남겨놓는 거죠. 출력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출력물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자료는 일단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회사 외부로 전송되어 있는 웹메일, 웹하드에 올라가 있는 것, 회사 외부에 있는 웹하드에 올라간 자료들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스테가노그래피까지 이렇게 막 가지 않더라도 주민번호 같은 경우를 1, 2, 3, 4, 5를 ABC를 취한하거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전에 맞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로 약간 마음먹고 유출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주 기상천외한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은닉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맞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는 정보에 대해서 모든 게 미러, CCTV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 거기서는 이제 오남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DLP가 디스커버, 프리벤트, 모니터링인데 말로 들어서는 프리벤트가 제일 핵심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과 오디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말씀한 것처럼 디스커버가 되겠습니다. 디스커버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자산이 어딘지, 데이터 자산이 어딘지를 알아야 보호조치도 효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삭제하거나 암호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디스커버가 3년에서 5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커버 다시 말씀드렸고요. 프리벤트 말씀드렸고 프리벤트의 대표적인 건 USB 출력물, 인터넷 파일 전송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DLP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USB로 복사된 파일에 대해서 메타 정보만 대부분 가지고 있죠. 회사 내에서는 USB로 복사한 내용에서는 뭐뭐.xls 사이즈는 1메가고 어쩌고저쩌고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엑셀 파일을 관악산.jpg 바꾸고 복사하더라도 그런 메타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본 확보 능력이 DLP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로그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빅데이터 검색 기능이 또 DLP의 핵심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고 당연히 구현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치 로그에 대해서 3분 안에 검색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큰 로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솔루션을 봐서는 네트워크 DLP하고 엔드포인트 DLP 이 두 가지가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USB 통제하고 출력물 통제는 엔드포인트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DLP의 중요성은 그런 USB를 대표되는 이동식 저장 매체에 대한 통제, 출력물의 재통제는 프린트아웃에 대한 통제, 이쪽 그리고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한 통제, 그 외에 적외선 통신이나 블루투스 통신 같은 걸 차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엔드포인트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송 통제도 엔드포인트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거의 엔드포인트 일만 한번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트워크로 파일 전송하는 거에서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네트워크 DLP가 필요합니다. 해커는 결과적으로 들어와서 자료를 빼갈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밖에 없기 때문에요. 해커가 결과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암호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이런 거 말고 자료를 빼간다고 하면 해커가 빼갈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통제하거나 적어도 어떤 게 나갔는지 기록하거나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나간 정보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통제하는 것은 네트워크 DLP에서만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DLP, 네트워크 DLP 솔루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DLP를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USB 통제나 출력물은 엔드포인트 DLP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 DLP는 인터넷 통해 나가는 것을
아주 잘 막아줄 수 있는 것인데요. 해커는 자료 유출을 네트워크 통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DLP의 존재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DLP에서 전통적인 문제줄을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디스커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회사의 민감한 정보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PC에 있겠죠. 그 다음에 서버의 파일로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태블릿, 스마트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식별하고 검색하고 스캔하고 할 수 있어야 회사 내의 기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 형태의 파일, 오피스 파일도 있겠지만 스캔한 형태, 이미지 형태의 파일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미지 형태 스캐너 파일들도 텍스트 추출해서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까지 기술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맥북, 리눅스, PC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커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고 AIX, 솔라리스, HP 유닉스, 라이눅스, MS 윈도우즈 서버에 포함된 파일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분석하고 다양한 압축 파일도 모두 분석하고 DBMS는 오라클을 비롯해서 요즘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까지 레드시프트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노에스QL 같은 몽고DB 같은 노에스QL DB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번호, 민감정보, 기밀 정보들을 다 식별해내놓고 추출해내는 것이 이 디스커버의 중요한 챌린지가 됩니다. 서버 중에는 수십 테라, 수백 테라 스토리지를 가지고 많이 있는 거죠. 그 수백 테라의 서버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데 초기에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년 동안 R&D 해가지고 지금은 처음보다 10배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뒤에서 이런 일들이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대부분 PC가 윈도우즈가 99%겠죠. 이제 게임 회사나 포털 회사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50% 이상이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보니까 거기는 맥북이 디폴트고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요청하는 게 특별한 요청 사항이랍니다. 게임 회사나 포털 회사나 상거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비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10% 안 되지만 글로벌에서는 꽤 맥북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윈도우즈 있을 때는 철저하게 추적하고 맥에 있을 때는 헐렁하게 느슨하게 추적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멀티 OS 커버리지가 기술적으로 저희 소만사 같은 회사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맥OS 커버리지.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를 개발하는데 100의 에포트가 들었으면 맥을 개발할 때도 8, 90의 에포트가 듭니다. 근데 윈도우를 통해서 얻는 돈이 100이라면 맥을 통해서 얻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가성비는 떨어진 투자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일이고요. 빅데이터 검색 말씀드렸죠. 3년치 로그를 3분 안에 검색한다. 이렇게 돼야만 실제로 우리 통제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3년치 로그 분석하는데 2달은 아니도록 2주는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리스토어하고 검색하고 다시 지우고 워킹 스토리지다가 요즘에는 클라우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토어하고 분석하고 지우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저가의 스토리지를 병렬도를 중에서 계속 남겨놓고 3년치를 남겨놓고 한 방에 검색해가지고 3분 안에 결과를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전통적 DLP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민감한 정보의 유출 통제 냈고요. 최근에는 이런 DLP, 민감한 정보를 유출 통제하는 데서 어떤 기술들이 최근에는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 통제하고 DLP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혹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나 혹은 이제 실수로 해서 내부자회에서 오남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커에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커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악성 코드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출의 시작, 이 해커는 악성 코드 주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맨 앞 단계에서의 악성 코드 통제가 필요해진 거죠. 저희가 소만서 같은 회사는 이렇게 데이터 유출 통제하면서 악성 코드 통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의 총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내부 분들이 실수로 USB에 민감 파일을 복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해커가 낚는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열어본 순간 악성 코드가 내려오고 그 악성 코드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데, 도대체 나갈 때 통제하는 거 이전에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일관적으로 뚫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의 악성 코드 통제까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DLP하고 악성 코드 통제랑 같이 결합되는 이런 어프로치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LP의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인데 악성 코드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회사들이 PC에 이 보안 에이전트만 해도 7개쯤 깔려 있죠. 저희가 최근에 S은행과 H은행 등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에 싱글 에이전트 보안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싱글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C에 향후에는 보안 에이전트가 딱 하나만 깔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PC 보안, 매체 통제, 출력물 보안, DLP, 파일 암호화, 안티바이러스, NAC 에이전트,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깔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게 많죠.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더 중요한 건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할 때도 또 충돌이 난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7개 관리,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고요. 맨날 우리 보안 담당들이 우리 고객들은 회사의 임직원들인데, 보안 때문에 PC 에이전트 이렇게 많이 뜨는데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어? 이 얘기를 우린 20년 동안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개별 솔루션보다 싱글 에이전트로 엔드포인트 보안 전략을 또 고민해 볼 때가 됐고요. 이렇게 기술 성숙도가 국내 업체도 와 있다는 겁니다. 소만사가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은행에서 제발 에이전트 줄여라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에이전트를 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출력물 보호, USB 매체 통제, PC 보안, DLP, 그리고 최후에는 악성 코드, 안티바이러스까지 같이 포함한 건데요. 그게 이제 DLP에서의 또 로드맵이고 기술 트렌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LP 기술 로드맵 중에 작년부터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VPN, 재택근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VPN하고 VDI가 나왔는데요. VDI 잘 아시죠?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라고 외산 제품 중에 C모사하고 V모사가 독점하고 있는 편인데요. VDI가 많이 도입을 작년에 재택근무 때문에 도입된 거는 VDI가 보안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VDI를 쓰면 원천적으로 재택근무에 있는 PC에 파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고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도 없다, 이겁니다. VDI를 쓰기 때문에 재택근무 PC에서 접속하더라도 파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없고 악성코드 유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DI가 DLP 역할, 자료 유출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엔드포인트 DLP하고 VDI를 비교했을 때 USB 파일 복사, 어차피 파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USB 엔드포인트에 재택근무 PC에 USB 파일 복사,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엔드포인트 PC에 적외선 통신 통해서 유출되는 것도 VDI가
파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VDI라는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자료유출 통제, 재택근무에서 자료유출 통제 때문에 많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DLP는 엔드포인트에서 USB 출력물 이런 걸 막아주는, 그리고 인터넷 전송을 막아주는 형태가 된 건데요. DLP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료유출을 통제라는 건데, 자료유출 통제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자료유출을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결국 DLP니까 VDI 자체도 DLP의 펑션을, 기능을 많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깨달음 때문에 소만사라는 회사가 VDI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DLP를 데이터를 보호하다 보니까 결국 VDI까지 나오게 된 거죠. 데이터를 보호하다 보니까 악성 코드까지 나와서 EDR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 시에 이 VDI를 통해서 접속해서 파일이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개인정보 유출에 보호를 하는 것과 있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에서 자료 보내는 게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DLP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PC가 또 공격당하는 것은 또 싫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DLP는 재택근무 PC도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PC에는 싱글 에이전트로 악성 코드까지도 다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마트 워크 인프라, 재택근무 인프라에서의 자료 유출의 하나의 끝판왕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드포인트에서 DLP와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VDI를 통해서 재택근무 PC와 회사 내 인프라하고의 자료 공유는 일단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자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 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전통적인 DLP가 엔드포인트 DLP, 네트워크 DLP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기술 개발은 데이터 보호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VDI가 또 DLP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VDI하고 DLP가 같이 결합되는 추세가 있고, 소만사는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VDI만을 가두고도 저희가 5,000 유저, 2,000 유저 고객사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딴 얘기를 드리면 외산 제품 C사, V사 옛날에는 유저당 라이선스 비용이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엄청 깎아가지고 200만 원인데요. 국내회사가 오니까 바로 150만 원 내려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100만 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PC 사는 거하고 VDI 하는 거하고 약간 경계선이 150만 원 언더면 VDI를 하겠다, 150만 원 넘어가면 PC를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사이인데요. 150만 원의 가격대가 깨졌습니다. 이미. 그게 국내 업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환경인 건데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기존의 C사나 V사 같은 외산 제품들을 비싸게 샀는데 국내 업체를 끝까지 제한하게 하면 그 회사들이 가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외산 제품 사더라도 국내 제품을 끝까지 비교 견적하면서 제한 발표시키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가격 내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국내 업체들이 좀 더 성장하면 아까 말한 이제 모 은행과 모 제조회사처럼 5,000 유저, 2,000 유저 국내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5개, 10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있고, 이게 우리 모두한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우리 고객들인 임직원들이 보안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성능 다 잡아먹고 그때는 분리스크린 나는 것 같고 맨날 뭐 온다고 어쩌다고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보안 수준이 높으란 건 맞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팅 시간 느려지고 피성 느리고 후킹장에서 분리스크린 날 수 있고 충돌하는 걸 회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 패턴이 출력물 보안하고 USB하고 DLP하고 개인정 검색하고 개인정 패턴이 주인번호가 150건, 148건, 170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패턴의 일관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가 되면은 이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긴 한데 정말 싱글 에이전트가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12년 동안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DLP 프라이버시 아이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검색만 시작하다가 DLP로 가다가 나머지 에이전트, PC 에이전트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잡아먹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국내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문 닫기 때문에 고객들이 저희 보고 그걸 커버해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바이러스까지, 안티바이러스, EDR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회사의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가 개인정보 검색 파기 암호화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USB 통제하는 것도 하고, 출력물도 통제하고, 인터넷 파일 전송도 통제하고, 보안 USB의 기능, 뭐 등록된 USB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USB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보안 USB 기본적 기능은 USB 파일 복사 시 암호화하는 기능, PC 지킴이 다 하는 거죠. PC 지킴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맥OS 커버하고 NAC 기능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악성 코드 EDR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실합니까? 실합니다. 이 모든 기능 하나 에이전트 한다는 게. 하여튼 맥OS 하느라고 저희 너무 힘들었고요. PC하고 맥OS의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R&D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EDR이 많이 뜨지 않았는데 안티바이러스는 죽었고 EDR이 차세대 악성 코드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죠. EDR, 엔드포인트에서 날 것으로 행동들을 모아서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자. 왜냐하면 변종이 너무 쉬워서가지고요. 악성 코드 변종이 너무 쉬워가지고 수백만 개를까지 하지는 모르겠지만 변종 만드는 게 수십만 개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회가 너무 쉽어서 이게 약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패턴이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가는 거가 맞다라고 한 게 EDR의 시초죠. 변종이고 샌드박스, APT는 네트워크에 샌드박스 한 건데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우회하기 너무 쉽다. 그리고 재택근무 등등 통해 가지고 회사 내에서 안전한 컴퓨팅이라는 게 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팅이 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회사 밖으로 가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도움을 하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엔드포인트에서 보호하지 안 된다.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약간 헷갈리고 호스트 보안이 커지는 거죠. 호스트 보안이라는 게 엔드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서버 호스트 혹은 엔드포인트 보안이 커지는 거죠.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게 계속 바뀌고 회사 아닌 게 아니라 밖에서 접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로데이는 언제나 문제인데 제로데이가 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EDR은 이렇게 변종에 대한 대응력이나 제로데이에 대한 확산에 대한 대응력이나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패턴 기반의 무용론이나 샌드박스 우회에 대한 무용론 이걸 극복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는 이런 변종에 대한 문제가 변종에 대한 대응력이 참 문제다. 제로데이는 누구나 다 문제긴 하지만 제로데이에 대한 빠른 대응력도 문제다. 샌드박스는 우회가 APT 공격은 샌드박스라는 날 샌드박스 우회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APT도 약간 네트워크 샌드박스 기반 APT도 아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결과적으로 다 깔아가지고 행위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근데 뭐 안티바이러스는 결국은 안 써도 되는 거냐? 뭐 안티바이러스는 뭐 기본 조치로서 패턴 기반 안티바이러스를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건 행위 기반으로 통제해주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윈도우 디펜더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안티바이러스 업체들이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행위 기반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EDR이 나오게 됐고 소만사는 이런 아까 말한 데이터 보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악성 코드까지 왔고 EDR까지 왔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 데이터 보호와 그리고 악성 코드까지 하나의 에이전트로 하는 것이 로드맵이고 실제로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2, 3년 안에 여러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고려할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은행하고 H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5개 에이전트를 하나로 줄이는 거 올해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한두 개 에이전트 줄이는 걸로 계속 에이전트 줄여나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이전트 절감에 대한 관심 있다면
싱글 에이전트에 대한 전략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